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정희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제까지도 미소를 지으며 힘없이 손을 흔들던 어머니였는데 오늘 아침 병원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기관절개와 기도삽관,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았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보냈구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희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는 남동생과 부산에 사는 언니, 그리고 용인에서 홀로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정희의 선택, 그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정희는 지금도 되묻습니다.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머니를 조금 더 오래 곁에 둘 수 있었을까? 정희는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채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부산,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곁에서 돌볼 수 있는 건 오직 정희뿐이었습니다. 파킨슨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거동이 점점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식사도 힘들어졌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환자용 기저귀를 갈고 이불을 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세탁기를 4~5번씩 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너무 많은데 누수되는 곳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며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 돌봄 때문이라는 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잠깐 와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정희는 근처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님들 접대하고 설거지하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재료를 골라 준비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그렇게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모셔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긴 싸움의 끝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지 말입니다. 정희의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눈을 뜨자마자 기저귀부터 갈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2개를 겹쳐 채워드려도 소변이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어머니를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바꿨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된 노동으로 가득한지 그때 더 실감했습니다. 아침 9시쯤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잠깐 와주셨습니다. 그때 정희는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늘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정희 씨, 그렇게 살림하고 여기까지 와서 일하면 몸 버려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하고 점심 전에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 다시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음식, 영양이 고루 들어간 재료를 고르고 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삼키기 힘들까봐 죽처럼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정희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어머니를 부축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모셔야 한다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동생은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언니는 부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정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거실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면서도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희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런 나날 속에서 정희의 몸과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정희는 자신이 평생 후회할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날마다 심해졌고 손목과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킬 때마다 통증이 치솟았지만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자신을 다그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모셔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환자용 기저귀를 갈고 어머니를 닦아드리고 옷과 이불을 바꿨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땀이 등에 흘렀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다시 어머니를 부축하고 죽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그렇게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정희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가 떨어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질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저녁 언니와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언니는 정희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희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이렇게 살다간 너도 쓰러진다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남동생도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이제 병원에 모셔야 해요. 이건 누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희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지켜야 돼요. 제가 끝까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레 정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정희야, 엄마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다. 이젠 우리도 생각해야 해. 남동생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누나가 무너지면 엄마도 더 힘들어져요. 이제 병원에 모셔야 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자존심과 의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내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신다는 결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앞으로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병원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어머니를 돌보다가 병원으로 모신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희는 몸과 마음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도 함께 있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친 뒤 담당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식사 기능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기도삭관이나 기관절개를 통해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셔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와 남동생도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병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마다 누워있는 어르신들이 있었고 그중 한 어르신은 손이 침대에 묶여 있었고 목에는 굵은 호스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이 스며 있었고 눈만 뜬 채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우리 엄마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언니, 남동생은 병원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각자 휴대폰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기관절개나 기도삭관을 하면 고통이 크고 손발을 묶어야 한다더라. 그렇게까지 해서 연명해도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 이게 엄마를 위한 길일까?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우리 셋이서 결정해야 해. 엄마가 고통스럽게 사시느니 편안히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남동생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고통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엄마를 위해 내리는 이 결정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이기심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세 남매는 고심 끝에 기도삭관과 기관절개,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뒤에도 정희의 가슴은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직접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목 넘기기 좋게 우유에 카스테라를 적셔서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과일을 착즙해 와주스로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삼키기 힘들어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향이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안하시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고 정희의 손을 따라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작은 웃음, 그게 정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병실을 나서며 한 번 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이불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희미한 숨결이 겨우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 선택이 엄마를 더 힘들게 하지 않기를, 부디 편안히 계시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처음에 죄책감을 억누르며 하루하루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병원 풍경도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정희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마다 흘러나오는 기계음과 낮은 신음소리가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어머니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시고 힘겹게 손을 잡아주셨지만 이제는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입가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저는 매일 올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딸인 자신이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언니와 남동생도 가끔 병원에 찾아왔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병실에는 다시 정희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앓을 때 약을 사오고 밤새 간호하던 엄마의 모습, 힘든 살림 속에서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시던 손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이 현재의 엄마와 겹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는 병실 한쪽에 앉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걸까? 기도삽관과 기관절개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던 걸까? 엄마가 고통을 덜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과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그녀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짧은 겨울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숨소리를 느끼고 미약한 눈빛을 마주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말 대신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서로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희의 하루는 달라진 듯하지만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엄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 속에 사랑과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병원 번호가 떴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정희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병실에 계셨던 어머니가, 어제까지 힘없이 웃던 어머니가 오늘 아침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 정희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직 아닐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병실 문을 열자 낯선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침대 곁에는 간병인과 한 보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보호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침 식사하시다가 목에 걸리신 것 같아요. 캑캑거리며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 그대로. 정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의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한 사인을 아시려면 부검을 하셔야 합니다. 언니가 옆에서 정희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이제 와서 뭐 하겠니? 88빛인데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정희는 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어머니의 앙상한 얼굴과 희미한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알아보시며 힘없이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수 있을까?
정희는 병실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라리 연명 치료를 했더라면,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를 했더라면 엄마 얼굴을 며칠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내가 지쳐서 엄마를 병원에 모신 건 아닐까 하는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붙잡은 채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기계음이 여전히 들렸지만 정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듯했고 오직 정희와 어머니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희는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은 조문객을 맞으며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염없이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힘없이 눈을 감으시던 순간 가족들이 고심 끝에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회의, 그리고 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엄마 얼굴을 며칠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언니가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 스스로를 탓하자. 엄마는 내가 해준 걸 다 알고 계실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동생도 정희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저도 많이 후회돼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모시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엄마가 내 곁에서 더 오래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방 한가운데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용인 집의 거실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들이던 손길, 함께 먹던 식사, 새벽마다 울리던 세탁기 소리가 모두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현실이 정희를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더 버텼더라면 엄마가 덜 고통스럽게, 혹은 조금 더 오래 곁에 계실 수 있었을까? 이제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은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안 곳곳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숨결이 사라진 공간에서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후회였으며 그리고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꺼내야겠다고, 그래야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용인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다시 흘러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기계음, 어머니가 힘없이 흔들던 손, 마지막 미소가 자주 떠오릅니다. 정희는 요즘도 밤이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속삭입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그 결정을 안 했더라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그 결정이 어머니에게 고통을 덜어드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희는 집안일을 하다 문득문득 멈춰서 어머니와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손을 잡아들이던 감촉, 기저귀를 갈아들이던 새벽의 공기,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던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는 가슴속에서만 울립니다. 그녀는 그런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언니와 남동생과 통화를 하며 그날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세 남매 모두 그때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가 편안히 쉬고 계시기를, 자신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안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가족을 돌보며 지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정희는 조용히 내레이션처럼 속삭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를 했어야 했는지, 조금만 더 버텨서 어머니를 집에서 모셔야 했는지, 이제는 모두 물음표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누군가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덜 외롭고 덜 힘든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다가 지쳐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그분과 나를 위한 길일까요? 평생 마음속에 남을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